전 시간에 이 create table as select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교재에는 create view라고 하는 문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똑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똑같아요. 네. create table 대신에 create view라고만 하시면요. 그 다음에 as select 사용할 수 있는 구문 그런 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테이블과 뷰의 차이점은요. 테이블은 물리적인 테이블이 새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테이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EMP4에 있는 데이터들은 원래 EMP 테이블과 DEPT 테이블은 상관이 없는 새로운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MP 카피 4에 있는 어떤 자료를 수정한다거나 삭제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오로지 이 EMP copy 4라고 하는 테이블에서만 수정이나 삭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view라고 하게 되면 view는 말 그대로 바라보는 객체예요. 테이블을 바라보는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새로운 테이블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 이런 셀렉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객체가 항상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뷰를 만들었을 때에는 그리고 그 뷰에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실 때 삭제를 하게 되면 원본 테이블의 EMP 테이블이나 DEPT 테이블의 자료들이 변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셨죠? 제가 코드를 작성해 드리진 않겠지만 create table as select와 create view as select를 했을 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insert를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직 공부하진 않았지만 update나 delete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요. create table as select보다는 create view as select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리적으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든다는 얘기는 디스크 공간을 더 많이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중복되는 데이터들을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MP 카피 4를 수정하는 거는 원본 테이블을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래야 될 필요도 있어요. 네. 어떤 연습용 테이블을 만들고 그 연습용 테이블에서 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렇게 해보다가 그다음에 이제 연습용 테이블은 지워야지. 뭐 이런 경우라면 create table as select를 사용하시게 돼요. 근데 실제로 현업에서 동작하고 있는 테이블에서는 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create view as select라고 하는 그런 그 문법도 여러분들 교재에 있으니까 꼭 한번 그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념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alter라고 하는 DDL 문장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파일에서 할게요. 자, 새 파일을 만드시고요. 접속은 스컷 계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부터 만들고요. 올터라고 할까요? 올터. 자, 그리고 저장 먼저 하겠습니다. 랩 SQL 12번이고요. 주제도 올터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거랑 똑같이. 네. 어, 크리에이트 테이블처럼 올터도요. 올터 테이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얘는 테이블의 정의를 변경을 하는 거예요. 테이블 정의를 변경하는 문법이 alter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안에 있는 값들을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테이블에 있는 값들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테이블의 모양 자체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테이블의 모양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 정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alter 테이블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DDL의 한 가지 종류예요. DDL의 한 가지 종류고요. 올터 테이블 자 그러면 테이블의 정의를 바꾼다. 테이블의 정의를 변경한다. 뭘 바꿀 수 있을까요?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변경하실 때에는 올터 테이블 당연히 테이블 이름을 쓰겠죠. 그 다음에 rename 그리고 바꾸려고 하는 뭔가가 있겠죠. to 뭐뭐뭐 이런 구문을 사용하시면 돼요. 점점점은 뭔가가 채워질 부분들이에요. 뭔가 채워질 부분들. 올터 테이블, 그 다음에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rename, rename이 이름을 변경한다는 뜻이잖아요. 무엇을 뭐뭐로 이런 뜻이에요. 이름 변경은 할 수가 있고요. 이름 변경도 테이블의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테이블의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고 컬럼의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또 무슨 이름이 있을 수 있을까요? 테이블 안에.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네? 행? 아니에요. 행은 이름이 없어요. 1, 2, 3, 4, 5, 6이라고 하는 번호만 있지 행은 이름이 없어요.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죠. 제약 조건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거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에다가 뭔가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테이블에다가 뭔가를 추가하실 때는요, 올터 테이블, 당연히 뭐뭐뭐 테이블 이름이 나올 거고요. 추가하다, add예요, add. 그래서 뭐뭐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추가는 자 테이블에 뭔가 새로운 거를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할 수 있는 거는요, 새로운 컬럼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삭제를 하실 때는 alter, 테이블, 뭐뭐뭐, drop이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들이에요. rename, 이름 변경, add, 추가, drop, 삭제. 삭제하실 때도요, 마찬가지고요. 삭제는 기존에 있던 컬럼을 삭제를 해버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들어진 제약 조건을 삭제하는 게 있어요. 네, 삭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정이 있을 수 있어요. 수정은 alter, table, modify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lter table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류는 alter table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류는 모두 네 가지예요. rename, add, drop, modify. 그리고 단어 뜻만 알면 그 문장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름을 변경하겠다. 뭔가 테이블에 뭔가를 추가하겠다. 테이블에서 뭔가를 삭제하겠다. 테이블에 무엇인가를 변경하겠다. 변경하겠다는 주로 언제 이용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문자열 컬럼이 있었어요. 문자열 컬럼에 처음에는 20바이트까지만 저장하겠다고 딱 이렇게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비밀번호 컬럼. 비밀번호 컬럼을 비밀번호 20바이트, 20글자면 충분하겠지라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보안이 중요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 비밀번호도 요즘은 뭐 40글자, 80글자 뭐 이렇게 굉장히 길게 만들도록 허용하죠. 그러면은 테이블에서도 기존에 만들었던 그 컬럼에서 데이터 타입의 크기를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모디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 올터 테이블은 그 크게 네 가지 경우가 있고요. rename, add, drop, modify. 그리고 각각 안에서도
무엇을 리네임을 할 것인지, 무엇을 add를 할 것인지, 무엇을 drop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경우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름 변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rename이라고 그랬죠. 이름 변경 중에서 제일 처음 바꿀 수 있는 게 테이블 이름 변경이에요. 테이블 이름 변경. 그럼요. 제가 이거 좀 닫고. 그동안 만들었던 테이블이 꽤 많죠. 연습하느라 만들었던 테이블이 꽤 많습니다. 테이블 이름 변경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만들었던 테이블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할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EX 스튜던츠라고 하는 테이블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 아마 어저께 만들었던 것 같은데. EX 스튜던츠라고 하는 테이블 혹시 없으신 분 계세요? 다 가지고 계시죠? 자, 그러면 EX 스튜던츠 테이블을 어, 테이블을 스튜던츠로 이름을 변경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alter 테이블. alter 테이블 다음에는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create 테이블 다음에는 만들려고 하는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는 거고요. alter 테이블 그러면 변경하려고 하는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테이블 이름이 ex, stu, 덤치. 그리고 rename이에요. rename. 자, 여기서 rename은 자, rename 하니까 바꿀 수 있는 게 컬럼과 constraint가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는 컬럼도 아니고 constraint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테이블 이름 자체예요. 그래서 그냥 to 그리고 stew, 치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컨트롤 엔터 해볼까요? 잠시만요. 아, 여기 오타 있었군요. 스튜 던트인데 스튜 렌트 이렇게 썼었네요. 테이블이나 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테이블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컨트롤 엔터. 변경됐다고 나오죠. 이때 변경이란 단어가 alter예요. alter. 그러니까 영문 메시지는 altered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테이블 새로 고침 해볼까요? 테이블 새로 고침. EX 스튜던트가 이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죠. 대신에 뭐가 있어요? 스튜던츠가 있죠. 데이터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리가 어저께 인서트 했었던 그런 데이터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컬럼이나 뭐 제약 조건 그런 것들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변경하실 때에는 어렵지 않죠. 어, 거의 그냥 영어 문장이에요. 변경해라. 테이블 EX 스튜던츠를 rename to 뭐뭐로 이름을 바꿔라. 스튜던츠로. 그런 내용이에요. 테이블 EX 스튜던츠를 스튜던츠로 이름 바꾸기 alter 변경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테이블 이름 변경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크리에이트를 정상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크리에이트를 성공했는데 내가 만들고 싶었던 그 단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오타를 수정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alter 테이블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alter 테이블은 요거 하나면 되고요. 테이블의 컬럼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테이블의 컬럼의 이름을 변경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번에는 스튜던츠. 자, 제가 스튜던츠 테이블을 만들 때 stuno라고 컬럼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되어져 있나요? 그죠? 자, 그러면 올터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 쓸까요? 테이블
테이블 스튜던츠의 STUNO 컬럼을 스튜던트 아이디라고 할까요? 스튜던트 아이디로 이름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올터 테이블 다음에는 뭘 쓴다 그랬어요? 테이블 이름을 쓴다 그랬죠? 자, 이제는 이름이 EX 스튜던츠가 아니고요. 스튜던츠예요. 그죠? 자, 이름을 바꾸실 때는 rename. 자, 이번에는 그냥 바로 rename to일까요? 아니에요. 자, 무엇을 뭐뭐로 rename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rename의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rename STUNO를 to student ID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rename 이 이름이 컬럼의 이름인지 제약 조건의 이름인지가 헷갈리죠. 그래서 rename column까지를 써주셔야 돼요. rename column. 자, 해볼까요? 컨트롤 엔터. 자, 이번에는 테이블 스튜던츠가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렇죠? 네. 자, 스튜던트 새로 고침해볼까요? 새로 고침 여기가 뭘로 바뀌었어요? 스튜던트 아이디로 바뀌었죠. 데이터들이 바뀌진 않습니다. 컬럼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컬럼의 이름. 네, 되셨습니까? 네. 정리해 드릴게요. 테이블 이름을 변경하실 때에는요. 키워드는 대문자로 써드릴게요. 올터 테이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드신 테이블 이름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rename이라고 하시고요. 이때는 아무 목적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테이블 이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 없이 to 이렇게 하고 to 다음에 뭘 써주시면 요것도 대문자로 써드릴게요. rename to 그 다음에 뭘 써주시면 되냐면 새로운 테이블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게 문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올터 테이블, 기존에 있었던 테이블 이름, rename to, 그리고 새로운 테이블 이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테이블 이름 변경. 이게 테이블 이름 변경. 그 다음에 컬럼 이름 변경은요. 자, 여기 만들어진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썼어요. 올터 테이블 그리고 변경하려고 하는 테이블의 이름. 그 다음에 키워드로 이름을 바꾸겠다는 rename. 그 다음에 컬럼을 rename 하겠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컬럼을 rename 하겠다. 그러면 원래 컬럼 이름이 있겠죠. 원래 컬럼의 이름. 그리고 얘를 to. 그리고 새로운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딱 이 형식이죠. 그죠?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올터 테이블 이름. rename column. 그럼 원래 이름이 있겠죠. 원래 이름. to. 여기 to라고 썼죠. 그리고 새로운 이름. 이게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STU name도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게요. STU name 컬럼을
컬럼은 student name으로 이름 변경. 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alter 테이블. 그다음 테이블 이름은 students죠. 리네임 하겠다. 무엇을 컬럼을 여기까지는 키워드. 그 다음에는 원래 이름 stu name. 그 다음에 to 뭐뭐로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바꿔줄 이름이 student name이죠. nam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변경됐다고 나오죠. 컬럼 이름 간단하게 보고 싶으시면요. 굳이 계속 이렇게 스튜던트하고 세로 고침 이렇게 하실 필요 없으시고 컬럼 이름들만 간단하게 보고 싶으시면은요. 이런 명령어가 있어요. describe 그리고 student 간단하게 스튜던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을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널 이런 부분 있죠. 이건 널이 가능하냐라는 뜻이고요. 어, 여기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전부 다 널이 가능한 컬럼이란 뜻이고요. 여기에 만약에 no라고 써져 있으면 난널 제약 조건이 있는 컬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describe는 컬럼 이름, 그 다음에 널 가능 여부,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얘는 표준 SQL 명령어는 아니에요. 오라클만 가지고 있는 명령어예요. 네, 표준 SQL은 아니에요. 오라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어, 테이블에 컬럼 이름, 그 다음에 널 가능 여부,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보여주는 순수한 오라클 문장, 명령어라고 할까요? 오라클 명령. 그러니까 표준 SQL이라고 안 했죠. 오라클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바뀌었는지도 이렇게 물론 출력문에서 변경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보시면 제대로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또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서 3번은 뭐의 3번이냐면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름 변경만 하고 있어요, 그죠? 이름 변경의 첫 번째는 테이블 이름 변경. 이름 변경의 두 번째는 테이블 컬럼 이름 변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 변경의 세 번째는 제약 조건 이름 변경이에요. 제약 조건 이름 변경. 얘는 문법을 먼저 정리할까요? 문법을 먼저 정리하면 alter, 테이블, 다음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테이블에 이름이 나오고요. 이름을 변경하는 거니까 뭐라고 쓰겠어요? rename.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제약 조건이죠.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constraint. 그러면 무슨 이름 써주시면 돼요? 제약 조건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키워드로 to 그리고 새로운 제약 조건의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죠? 형식이
그 다른 것들과 비슷합니다. 네. alter 테이블 무슨 무슨 테이블 rename constraint 그러면 constraint 이름 뭐뭐로 그러면 새로운 컬럼 제약 조건 이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컬럼이면은 rename 컬럼 그 다음에 뭐뭐를 뭐뭐로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면 rename constraint 뭐뭐를 뭐뭐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테이블은 이미 여기 테이블 이름이 있으니까 그냥 rename to라고만 하면 끝나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제약 조건 중에서 제약 조건 있는 테이블이 아마 EX, EMP 1번이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제약 조건 있죠. 맞죠? 그죠? 자, EX, EMP 1번을 보시면 우리가 아마 이거 오늘 오전에 제약 조건 만들 때 제약 조건 이름을 하나도 안 주고 만들었었던 그런 테이블이었을 거예요. 그죠? 여기 프라이머리 키가 이렇게 돼요. 번호가 sys C00835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이름이 있어서 테이블 EX, EMP 1번에서 1번 1번의라고 할까요? 1번의 제약 조건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C 숫자가 기억이 안 나요. 008351입니다. 저는 008351. 이 숫자는 여러분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 사용하세요. 제약 조건 이거의 이름을 프라이머리 키잖아요. 그리고 테이블 이름이 EX, EMP 1번이죠. 1번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EMP NO였죠. 아마도 ENO 네. ENO로 이름 변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테이블에 이런 제약 조건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alter 테이블 이름은 EX, EMP 1번 이름 바꾸기 rename의 종류는 constraint 그 다음에 원래 이름은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sys underscore c 008351 그다음에 2 새로운 이름은 EX, EMP 1번 프라이머리 키 ENO 이렇게 있어요. 볼까요? 일단 스크립트 먼저 지울게요. 그리고 실행 변경되었다고 나오죠. 변경되었다고 나옵니다. 제약 조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한번 요거는 여기서 확인해 볼까요? EX, EMP 1번, 그 다음에 제약 조건 탭, 그리고 새로 고침. 네, 이름 바뀌었죠. 똑같은 프라이머리 키고요. 컬럼은 ENO라고 하는 컬럼의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인데, 이름이 아까 sys로 시작하는 이름이었었는데, 지금은 테이블 이름, 프라이머리 키, 컬럼 이름, 이런 순서로 그 제약 조건 이름이 변경이 됐어요. 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이름 변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 변경은요, alter table, rename to. 그러면 테이블 이름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lter table, rename column to. 그러면 컬럼의 이름 하나를 바꿔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lter table, rename constraint 하고서 to 이렇게 해주면 그 제약 조건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제약 조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다음에 오라클에서 만들어준 자동으로 만들어준 제약 조건 이름들을 다른 걸로 변경하고 싶으시면 예, rename constraint to라고 하는 구문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alter 테이블의 종류들이에요. alter 테이블.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가 두 번째는 뭐라고, 뭘 했나요? 추가. 추가는 무엇? add. add. 그래서 추가. add. add는 추가할 수 있는 종류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테이블에 뭔가를 추가한다. 테이블에 테이블을 추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테이블에 추가할 수 있는 거는 컬럼을 추가할 수 있어요. 컬럼 추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약 조건 추가예요. 제약 조건 추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위쪽도 이렇게 좀 정리를 이렇게 하고 넘어갈까요? 이름 변경할 수 있는 종류. 이름 변경은 테이블 이름,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그리고 제약 조건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 가지죠. 세 가지.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추가는 두 가지. 컬럼을 추가하거나 제약 조건을 추가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컬럼을 추가하시는 방법은 일단 문법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요. alter, 테이블, 테이블, 이름 여기까지는 똑같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고 add 이 다음에 새로운 컬럼 이름을 주시면 돼요. 그냥 키워드가 아니에요. 새로 추가하게 되는 컬럼 이름. 자, 그러면 테이블을 만들 때를 생각해 보세요. 테이블을 만들 때를 생각해 보면 이름만 있으면 컬럼을 만들 수 있어요? 없죠. 뭐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 타입이 있어야 돼요. 데이터 타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컬럼 이름이 있으면 컬럼 이름 뒤에는 반드시 데이터 타입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는 디폴트 값.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그 다음에 제약 조건, constraint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필수로 필요한 거는 alter 테이블, 테이블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이름이 있어야 되고 add 하겠습니다. 그죠? add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이거 여기까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 여기까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 컬럼이 디폴트 값을 요구한다. 그러면 디폴트. 제약 조건을 여기서 바로 만들겠다. 그러면 constraint. 이런 식으로 주실 수 있으세요. 아셨죠? add 다음에 어떤 다른 키워드 없어요. 그냥 add 하고 새로운 컬럼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요거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무슨 테이블 가지고 할까요? 이게 문법이고 스튜던트 가지고 할까요? 스튜던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튜던트 다시 한번 볼게요. 네. ID, name, birthday밖에 없어요. 그죠? ID, name, birthday밖에 없고 그 만약에 대학생이라 그러면 그 대학교 학과가 있을 거잖아요. 학과. 네, 그런 의미로 테이블 스튜던트, 스튜던트의 스튜던트의 학과 아이디라고 하는 디파트먼트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데이터 타입은 정수
학교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학과가 100개, 100개가 넘을 수도 있어요. 세 자리면 충분하겠죠. 999를 넘질 않을 거예요. 정수 세 자리? 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죠. 어떤 컬럼을 추가하실 때 컬럼의 이름과 데이터 타입까지는 필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alter, table, add 하시면 되죠. add, department, id. 정수니까 넘버죠. 세 자리. 이렇게 하면, 어, 여기 요거는 안 써도 돼요. 그죠? 그냥 요렇게만 하시면 되겠죠. 디폴트 값이나 제약 조건 없는 경우예요. 디폴트 값이나 제약 조건 없는 경우 테이블 만들 때 생각해 보시면 컬럼 이름과 컬럼의 데이터 타입까지는 필수였기 때문에 올터 테이블, 스튜던트 테이블, 애드 하겠다. ID 컬럼인데, 디파트먼트 ID 컬럼인데 넘버 세 자리다. 그런 뜻입니다. 자, 실행해 보세요. 변경됐다고 나오죠. 변경 잘 되나요? 됐죠? 그죠? 네. describe 다시 한번 해볼까요? describe. describe 줄여가지고 DSC라고 쓰셔도 돼요. DSC, student. describe, 여기서의 describe는 descending이 아니고요. order by에서의 그 DSC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describe예요. describe. 이것도 오로지 어디에서만 쓸 수 있는? 오라클에서만 쓸 수 있는. 잘 만들어졌나요? 잘 만들어졌죠? 디팔트먼트 아이디, 넘버, 세 자리. 컬러만 추가됐지 거기에 그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려면 select로 보시면 돼요. select, all, from, student 이렇게 보시면 되죠. 컬럼을 만들어줬지만 우리가 값을 넣은 적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null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null.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거예요. 제약 조건은 이미 어, 제약 조건 추가는 어떤 문법을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create table에서 이런 문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미 컬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컬럼에다가 새로운 제약 조건을 더 넣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문법을 사용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alter table add 다음에 alter table add 다음에는 이 문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create table 할 때 컬럼 이름 따로 제약 조건 이름 따로 줬던 방식 있죠. 그 방식의 문법을 add 다음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약 조건을 추가하실 때는 alter 테이블 그 다음에 실제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고요. add 그 다음에 기존에 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constraint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이름을 만들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의 내용 그냥 constraint 내용을 뭐라고 하지? 디테일이라고 할까요? 디테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alter 테이블 이름 add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문법은 create table에서 사용했던 문법 그대로.
그러니까 constraint 이름 만들어주고 이 디테일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프라이머리 키냐, 뭐 체크냐, 유니크냐, 그 다음에 foreign 키냐 이런 부분들을 써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스튜던트 테이블 계속해서 외워가지고 볼까요? 지금 제약 조건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제가 스튜던트 테이블을 만들 때 스튜던트 아이디, 네임, birthday, 디파트먼트 아이디 이렇게 있는데 아직은 제약 조건이 하나도 만들어진 게 없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몇 가지 연습해 보죠. 자, 첫 번째로는 스튜던트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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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던트에서 스튜던 스튜던트에서 어, 스튜던트 아이디 컬럼에 프라이머리 키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걸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어떤 제약 조건을 만들어 보시냐면 스튜던트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네임 컬럼에 난널 제약 조건을 추가해 보세요.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조건 추가고요. 처음에 올터 테이블 이름은 스튜던츠예요. 자, 우리는 add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약 조건을 만들어주는 문법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약 조건을 만들어주는 문법이 constraint, 이름을 만들어주면 되죠. 스튜던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예요. 그래서 저는 스튜던트의 프라이머리 키다. 그냥 간단하게 PK라고만 할게요. 뭐 이름은 저랑 달라도 상관없으세요. 그 다음에 내용은 프라이머리 키. 이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컬럼 이름 필요하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student ID 하고서 컬럼 이름을 이렇게 주셔야 돼요. 어? 잠시만요. 아하. ID가 데이터를 볼게요. 데이터를 보시면 30, 31, 32번이 두 개가 들어가 있었죠. 이거는 제 테이블에 이런 값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미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약 조건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102032라고 하는 그 값이 같은 값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마침 잘 됐네요. 이런 경우에 프라이머리 키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프라이머리 키는 널이 되면 안 되고요. 중복된 값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문법적으로 오류는 없지만 이 문장은 이미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제약적 프라이머리 키가 될 수가 없는 값들이 들어가 있어서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문법에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종종 있는 일입니다. 실무에서 종종 있는 일이고요. 삭제를 하셔야 돼요. 음. 자, 그러면은 프라이머리 키 조건에 맞게끔 삭제를 해볼게요. 이것도 내일 다룰 문장이긴 한데, 죄송해요. 네. 행을 삭제하실 때는 delete from, 그 다음에 student, where, 그 다음에 student id,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제가 가지고 있었던 번호가 10203이에요. 10203이. 그래서 여기를 102032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문장 보시면은요 어렵지 않아요. 테이블에서 삭제하겠다. 근데 조건은 스튜던트 아이디가 102031을 삭제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거 실행하고요. 두 개의 행이 한꺼번에 삭제가 돼버렸죠. 같은 아이디를 갖는 행이 삭제가 됐어요. 자, 그럼 삭제됐으니까 commit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터 테이블을 수행해 보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올터 테이블을 하시면 네, 실행 변경이 되죠.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실무에서 주로 이런 경우에 그 테스트할 때 이런 경우들을 종종 많이 만나요. 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뭐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자료들을 넣고 테스트를 해보죠. 테스트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은행이면 은행에서 사용자들의, 은행 그 계좌를 가지고 있는 손님들의 뭐, 계좌 정보, 뭐, 어떤 상품 정보, 고객 정보, 이런 여러 가지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도 넣어보고 데이터도 삭제해보고 뭐 이체할 때는 떤 테이블과 어떤 테이블이 변경되는지 이런 것들을 막 테스트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짜 데이터들을 가지고 막 해보겠죠. 예, 그런 다음에 그러면서 여기에는 프라이머리 키를 줘야지 여기에는 포린 키를 줘야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서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올터 테이블을 하는 경우들이 테스트할 때 많이 생겨요. 테스트할 때. 근데 그러다 보면 테스트용으로 들어간 데이터들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그 제약 조건의 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제약 조건을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워버리고 그리고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내용은 이거예요. add, constraint, 그리고 제약 조건 이름, 제약 조건의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아셨죠? 네. 이 뒤쪽에 있는 부분만 보시면 뭐랑 똑같아요? create table에서 그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만드는 문법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alter table add, alter table add, 그 다음에 뒤쪽은 create table을 할 때, create table을 할 때 그 제약 조건 만들어주는 문법. alter table add, alter table add, 그 다음에 제약 조건 만들어주는 문법하고 똑같이 쓰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마지막으로 난널 제약 조건 추가하겠다 그랬죠? alter table. 넌치고요. 자, 이것도 이름을 한번 볼까요? 네, 이름에 널이 없죠. 네, 이름에 널이 없으니까 난널 제약 조건 주는 게 성공해요. 그죠? 근데 만약에 벌스데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난널 제약 조건을 주려고 하면 올터 테이블은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난널 제약 조건을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미리 값을 먼저 넣어놓고 아, 삭제가 됐으니까 없겠군요. 삭제가 돼버렸네요. 삭제가 돼버렸고 새로 고치면 안 해서 디팔트먼트 아이디 여기에 난널 조건 못 줘요. 그죠? 이미 널이 있어서 난널 제약 조건 못 줍니다. 이건 올터 테이블로 안 돼요. 만약에 올터 테이블을 하시려면 값을 먼저 넣고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난널 제약 조건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경우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add 그 다음에 제약 조건 만들어주는 문법 그대로 constraint, student, 난널 여기서는 이름이라고 명시를 할게요. 그리고 not null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이런 거 안 되죠? 그죠? not null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려면 체크로 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러면서 student name 컬럼이 is not null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하시게 되면 네, 그러면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되셨죠?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은요, 스튜던트 테이블 제약 조건 탭 보일까요? 네, PK 우리 처음에 만들었던 거고요. 방금 전에 만든 게 이거죠. 난널 네임 하고서 만들었어요. 체크인데 스튜던트 네임 컬럼이 is not null이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질문 있으세요? 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